혹시 우리 지연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아이들이 눈앞에 없을 때는 좀 불행하다고 느끼세요? 함께 있을 때의 하루는 너무너무 금방 지나가고 그게 행복하죠. 네. 근데 아이들과 없을 때의 그 하루는 안 살은 것 같아요. 네. 안 살은 것 같은 느낌.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남매의 아빠 VUS의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남매 엄마 서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행은이 다 없어져야 되지, 공주님이니까, 그지? 아, 예쁘지? 가만히 있네, 우리. 키 많이 쌌네. 쭉? 아, 안 나왔어. 꿀봐, 저 꿀봐. 아니야. 그럼 음을 잘 줘. 한 번은 꼭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이런 문제를 갖고 오다니. 네. 응? 제가 생각했던 거는 육아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많았었는데 육아 말고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상하신데. 제가 붙여준 별명인데 투게더병이라고 다 같이 있는 거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뭐 라면을 끓였으면은 다 같이 다 불러야 돼요. 빨리 나와, 지금 안 먹으면 불어, 다 부르고.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도 다 같이 버리러 나가자 그러고. 단체로? 첫째부터 네. 여섯째까지 나이가 다 다른데도 캠핑을 가면 다 가야 된다 그러고. 캠핑을 코로나 때 저는 매주 다녔습니다. 매주를 1년 반을 다녔어요. 70번을 한 주도 안 빼고 간 거예요. 스케줄을 안 잡을 정도로. 특히 그 비찬이, 강찬이는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잖아요. 걔네가 캠핑장을 따라와요. 그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동생들하고 놀고 아빠하고 불멍을 하고 고기를 같이 꺼먹는 거는 자기들도 너무 자극이 된다고. 아빠가 독립을 하지 못해서 이상하게 제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첫째, 둘째 아이와 제가 너무 뜨겁게 열애를 하고 있었나 봐요. 딸을 시집 보내는 그 아빠의 심정처럼 굉장히 큰 상실감을 내가 경험하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삐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잠을 못 자기 시작하고 우울해하고 비찬이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아침에 이거를 어떡할 거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남편이 좀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두 분이 이런 고민으로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군요. 우리 수제자님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과하지 않나. 왜냐면 제가 그 친구 이제 애기들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중학생이었는데 한번 그 일본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걔네들은 다른 나라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거야.
자기 친구들하고 연락한다고. 그래서 너무 막 세상 관심이 없어. 아빠가 뭘 하든 어딜 가든 뭐든 관심이 없어. 빨리 숙소 가고 싶은 거야. 와이파이 잡아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니까. 야, 그런데 캠핑을 다닌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인데요. 네. 근데 이게 증상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다 같이 투게더병이면 매일 저녁에 이렇게 미드나 요즘 유행하는 예능이나 그걸 하나를 골라서 아이들하고 매일 하나씩을 보고 자요, 저녁에. 네. 그 시간이 굉장히 자기한테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큰애가 이제 조금씩 늦게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함께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어디냐고 그러고 우리 이거 볼 건데 넌 어떡할 거냐고 그러고 본성이 올라가. 넌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말투가 짜증이 났어요, 아빠가. 넌 어떡할 거야? 그럼 그 다음날 또 물어보. 너 그거 봤어, 안 봤어? 그거 한 편 봐야 우리랑 진도가 맞지? 막 이래. 큰애가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놀고 왔는데 표정이 너무 화나고 너무 좋으면 행복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투하나 넌 보다. 오늘 행복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행복했어요. 웃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내가 듣기에는 왜 행복했냐 이렇게 물어보지? 그렇게 물어보면 그 마음이 뭐가 잘못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인터뷰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 한 집의 엄마로서 그 쓰레기 버리러 나가실 때 같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혼자 버리고 오면 되면 간단하겠다 싶거든요. 그런 순간까지도 이제 어떤 데이트였으면 해서 쓰레기 이게 뭐 등원 버리는 데이트 뭐 데이트? 이게 제 삶에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들이 나한테 좀 이렇게 환기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등원 데이트, 하원 데이트, 뭐 목욕 데이트, 식사 데이트, 분리수거 데이트. 분리수거 데이트 이렇게 하면은 실제 그게 돼요. 아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스케줄이 좀 급해요. 그럼 이제 버스 전용 자로를 타야 빨리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설마. 그것 때문은 아니죠. 인원을 찍어야 돼서 네,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원래는 그전에는 그것도 다 태웠는데 근데 이제는 6명을 조금 골라요. 정원을. 누가 갈래? 이렇게 골라요. 그래도 당당하게 차에서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우리 6명 이상 탔습니다. 그렇죠. 법은 지켜야 돼요. 그렇죠. 제가 워낙 그냥 이제 그 시간이 또 여정이 되고 데이트가 되는 데이트가 거예요. 되고 데이트가 여행이 되는 되는 거죠. 거죠. 네. 아이들을 꼭 몇 명 챙겨서 이제 이렇게 같이 가지고 거의 원래 뽀뽀하는 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늘 버릇을 잘 들였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뽀뽀하기도 하고 네. 일어나는 사람이 먼저 본 사람이 뽀뽀하는 걸로 그럼요. 부부, 엄마, 그렇죠. 아빠가 좋죠. 네. 그렇게 하는 다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내 거실에 TV 뭐를 고치고 있었어요. 뭘 연결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보인단 말이죠. 아이들이 나오면 나와서 나를 봤을 텐데 식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걔 갑자기 가슴이 뛰는 거야. 막 이렇게 두근두근. 이거 근데 내가 그때 알았어. 나 왜 이러지? 그러더니 내가 식탁으로 못 가겠는 거야. 그리고 방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돼서 밥 먹어. 이게 아내가 이제 그러고 뭐 아빠 식사하세요 이제 하는데 나 그냥 배가 안 고프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간이 누워가지고 이 마음을 진정시키느라고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못난 아빠고 너무 창피하고. 아니 왜 자꾸 눈물을? 야, 이거 진짜 눈물 네, 썩거리세요. 그리고 첫째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무렵에. 그때 그 무렵에 하필 딱 교회에서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진짜 처음 연애의 감정이 생긴 거예요. 첫째가.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저희도 기뻤어요. 우리도 그게 엄청 기뻐서 우리 때를 막 떠올려가면서 셋이서 데이트 갔다 오면 셋이서 밤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갔었어? 나는 막 내가 설레어서 연애를 막 가르쳐줘요. 왜 그런 거 야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가르쳐주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져요. 네. 네. 말할 땐 좋다가 그리고 뒤돌아서서 걔가 그 얘기를 조금 설렁설렁 듣더니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아요. 받아야지 그럼. 전화를 깔깔대고 막 웃는 소리가 막 들려요. 얼마나 좋은 건데. 나는 원래 항상 8시 반에 나가고 운동을 했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방 앞에까지 가요. 이렇게 참고 뒤돌아서서 와서 혼자 운동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우울해요.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제 잠을 못 자기 시작하면서. 근데 네. 매일 아침에 이제 제가 잠을 체크하거든요. 잘 잤어? 몇 시에 깼어? 얼마나 깼어? 금방 잠은 들었어? 이런 걸 항상 이제 물어보는데 최근에 가장 심할 때가 1시간에 한 번씩 깼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뭔가 마음의 병이 심해지는 것 같은 그런 좀 불안함이 생겨서.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는.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없어서. 너무 더 힘들더라고요. 먹고 잠을 못 자면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 어떤 이런 상실감 이제 제가 완전 무너졌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잠을 며칠씩 못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며칠씩 못 자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제 너무 졸리니까 그때 쓰러져 자고 이런 식으로 한 3, 4일에 하루를 자고 이런 식으로 버텼던 때입니다. 그리고 비찬이랑 이제 자기랑 같이 노래를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비찬이가 요즘에 에어컨 설치를 하면 아들이랑 둘이 다니면 정말 돈도 부족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행복하고. 제가 에어컨 그 회사에서 또 일을 했었던 젊었을 때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기술이라면 그게 있으니까 금방 접근이 되겠다. 아니 그래도 근데 노래를 부르셔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노래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스케줄 없는 날. 그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이걸로 너무 좋지 않을까. 야. 이런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뭐 너무나 열정적으로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대하시는데요. 너무 좋은데 그래도 조금 과하시다. 어제는 좋은데 그래도 조금 과하시다. 어제는 좋은데 좀 과하신 것 같기는 해요. 시원해. 네. 그럼 좀 과하죠. 네. 아니 근데 우리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명선 씨가 남편인 지원 씨에게 투게더병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첫 번째는 생각해 보는 게요. 한 바구니 육아를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한 바구니 육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가 많고 여러 명이잖아요. 6명인데 연령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대에 따라서 아이들 좀 대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되고 성별도 다 다르고 또 애들이 다 특성도 좀 다르니까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각각의 개인마다의 좀 특징과 또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제 다둥이들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릴 때는 한 바구니에 다 담는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한 바구니 안에 이 다둥이들을 다 이제 이렇게 넣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키우는 약간 그런 면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원 씨와 아이들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지현 씨는 약간 분화가 안 돼 있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분화가 안 돼 있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미분화. 우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서 처음에 그죠? 수정란에서 이게 딱 착상을 하면 이제 애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쭉 발생을 하면서 분화를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분화가 안 돼 있으면 약간 다 이렇게 엉켜 있는 거지,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약간 그런 면. 그래서 이 아이들과 나와의 엄청난 사랑과 끈끈함과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그 관계로만 자녀를 보면 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애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분화되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엉켜 있을 때 한 덩어리로 가장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저도 겪는 거잖아요. 이 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크는구나를 처음 경험한 거니까. 그 큰 아이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도 모두가 그렇게 되겠구나가 저는 좀 이렇게 뭔가 먼저 이렇게 과대망상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고 걱정을 미리 하는 또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도 다 그렇게 커버리겠네. 막 그러면서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제 그런 상태까지 와버린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슬퍼해서 큰애가 이제 복싱에 관심을 갖고 복싱을 다니고 싶어 하길래 그러면 같이 다녀봐라. 오, 좋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오두리 하셨구나. 뭐 근육 안면 마비가 그때 왔어요. 안면 마비가 그때 왔어요. 얘가 그리고 운동을 되게 비찬이가 엄청 잘해요. 체육관에서도 거의 1등으로 잘해요. 선수들만큼. 그런 소리 막 들으니까 뭔가 세워져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는 혼자 바보같이. 저는 진짜로 매일매일 하늘이 노랬습니다. 저는. 저한테 하늘이 노랬어. 이러더라고요. 너무 가기 싫다고 막 너무 고통스럽고 갔을 때 너무 다 쳐다보고 너무 죽을 것 같이 하고 그렇게 제가 한 달 보름 정도를 하고 바로 마비가 온 거예요. 네.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왜 모두가 이렇지 않은 상황에 길들여져서 왜 나를 병이라고 말을 할까. 그렇지. 막 그게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내가 진짜 수렵 생활하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나? 같이 내가 사냥을 나가면 20살 된 아들 같이 사냥 나가고 같이 동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막 이런 그런 생활을 해야 이게 내가 채워지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시대가 나를 못 붙여주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이 시달리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 지연 씨가 이 자녀들과 굉장히 가까우시잖아요. 근데 이 자녀도 나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를 좀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거리를 나이에 따라 발달 단계에 따라 또 아이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조절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는요. 부모와 아이와의 정서적인 거리가 한 45cm 정도 유지하는 게 맞다고 해요. 그렇다고 또 막 딱 45cm 막 또 재서하라는 건 아니지만 되게 45cm면은 이게 내 품이라고 봐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유지하는 게 조금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게 내 품 안에, 이렇게 품 안에 자식 그러잖아요. 내 품 안에 이제 이렇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으면 아이들이 좀 답답하죠. 그리고 좀 부담스럽고 또 그거를 잘 맞춰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아빠한테 되게 좀 미안하고 좀 그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원 씨는 어떠세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인정이 되나? 그럼. 그 아내가 늘 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줄도 알아야 돼.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제가 그걸 진짜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 중에 거리. 이 거리 얘기를 들으면 제가 자꾸 눈물이 날라고.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너지시는, 내려앉으시는. 거리라는 단어에 계속. 지금. 네가 없는 거리에는. 이거 이런 노래는 부르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연 씨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지금 막 눈물이 나고 그런 단어, 거리를 좀 둬야 된다, 멀리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막 왜냐면 아내가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막 따졌거든요. 뭐라고 선생님한테 했어요? 못 따져서 지금. 이거는 너무너무 맞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광화문 거리, 그래야 되나? 내가 인사동 거리. 뭐 하는 거야? 그 거리 아닌가요? 그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거리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네. 그 단어가 싫은가 봐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 지원 씨는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때, 또 이렇게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실제 마음이 좀 어떠세요? 보고 싶죠.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홈스쿨링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요 근래 또 아이들 5을, 큰애부터 5째까지를 지금 학교를 보내요. 지금 지난달에 선택을 했어요. 네. 아내가 저한테 설득을 하더라고요. 또 일리가 있는 말이어서 그래, 우리 10년 홈스쿨링 행복했고 관계 튼튼하니까 학교 애들 경험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보냈는데 지금 보내고 이제 2달이 좀 넘었거든요. 그 낮 시간이
너무 심심하고 너무 별로예요. 네, 요즘에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캠프 있죠. 같은 거를 많이 가는 시즌이잖아요. 근데 비찬이가 이제 다니던 교회가 있고 교회를 한번 옮겨서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다녔던 교회가 있고 다니는 교회. 근데 얘는 여기도 친구가 있고 저기도 친구가 있으니까 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다 갔어요. 그 캠프를. 그랬더니 이제 집에서의 시간이 한 열흘 넘게 애가 없었던 거예요. 애가. 그럴 수 있죠. 17일 동안 없었어요. 아, 나 어떡해. 17일 동안 없었어요. 17일. 17일 동안 없었는데 아빠가 되게 서운해하고 이제 애들 방학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학교를 보냈으니까 방학만을 기다렸는데 방학 때 계속 캠프로 가고 집에 계속 없으니까 아빠가 너무 힘들었는지 학교를 보낸 거에 대한 이제 원망을 괜히 보냈어. 원망 섞인 이제 명순 씨한테.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수련회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시간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또 딱히 방법은 떠오르지 않고 저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그냥 답답한 마음에 얘기만 듣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무렵 때 이제 제가 비찬이가 약간 세상을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고 궁금하지.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길 보내보는 게 어떨까 그랬는데 그때는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울고 불고 오열을 하고 오열. 네. 나는 준비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말을 꺼냈다가 아니라고. 내가 안 보낼게라고 이제 당장 그 얘기를 접었어요. 그때 그 고등학교 때 기숙사를 보낸다는 얘기에는 듣자마자 눈물이 너무 났어요. 듣자마자 말도 안 돼. 내가 비찬이를 기숙사 가면 끝이야. 이렇게 이제 진짜 어떤 게 끝이죠? 기숙사. 그렇게 막 아직 걔랑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나 걔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너무 많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거를 나는 뺏기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내가 막 말을 했었던 그러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기는 해요. 매여 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걔가 걔가 별거 아닌 행동을 해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느껴지고 너무 짝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너무 살아가니까 그런 짝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그런 결핍을 막 매일 느낀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되게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계속 재밌는 것들을 놓게 되고 막 수영장도 막 집에다가 해줘야겠다. 막 헬스하는 장소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큰아들이랑 항상 8시 반에 무조건 헬스하고 당구대도 내가 가운데 놓고 그래서 그래서 좀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집을 봐야 되나? 막 그런 걸 보고 그래서 테라스 있는 집에 이사를 가. 그래서 거기다가 수영장을 제가 막 기가 막히게 꾸며놔요. 근데 하루 하고 안 해, 애들이. 그쵸. 하루 첫날을 와 했다가 둘째 날부터는 네 하고 싶다 할게요 뭐 이러니까. 그것도 난 바라보면서 물을 버리면서 뭐 이런 거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이 정도 느낌이면 굉장히 서운함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그냥 모래성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쓸 게를 저는 지난 10년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상실감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한 그 사랑의 대가가 이런 상실감이어야 하는 건지 이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모래성이야? 이런 질문이 저를 되게 괴롭히는 거고. 아니 제가 우리 지원 씨께 꼭 이거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우리 지원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아이들이 눈앞에 없을 때는 좀 불행하다고 느끼세요? 불행하다고 느끼세요? 함께 있을 때의 하루는 너무너무 금방 지나가고 그게 행복하죠. 네. 근데 아이들과 없을 때의 그 하루는 안 살은 것 같아요. 네. 안 살은 것 같은 느낌.
우리 지연 씨는 행복과 불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인 것 같아요. 아까 왜 아이들을 계속 다둥이를 낳으면서 내가 시간과 공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얘네들한테 내가 좀 이걸 아빠가 같이 할게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한 공간 안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이퀄 행복. 그게 투게더잖아요. 네.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누군가가 내 시간과 공간에서 빠져나가 있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 내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시간을 쓰지 않아. 그러면 이퀄 행복하지 않은 일종의 불행. 왜냐하면 슬퍼지니까 이거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순간 막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아까 막 모래성이 막 다 무너지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어떤 그냥 모래성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모래성이야? 그래서 이 아이들과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보내지 못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거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눈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느끼는 거지. 시간은 측정할 수 있어요. 내가 몇 시간을 아이와 같이 보냈느냐. 공간도 측정 가능해요. 공간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그냥 사랑하는 마음은 이건 그냥 측정할 수 없는 그냥 마음이거든요. 굉장히 깊고 뜨겁고 아주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깊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냥 원래 지연 씨 마음 안에 언제나 옹달샘처럼 한 바가지 푸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사랑이 샘솟고 샘솟고 샘솟을 텐데 이 사랑을 시간이라는 어떠한 몇 시부터 몇 시 오늘 몇 시간을 아이와 보냈는가 하는 그 시간을 측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같이 있었느냐로 이 옹달샘 같은 무궁무진한 이 사랑을 굳이 측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성장을 해나가면서 애들이 굉장히 건강한 변화를 겪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빠가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오늘 지연 씨가 고민이 많으시니까 아빠가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딛고 아이들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딛고 멀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연 씨가 줬던 사랑은 모래성이 아니에요. 그게 단단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자친구하고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거고. 아니, 모래성이 아니라는 말이. 모래성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네요. 아주 완전히 그 사랑이라는 믿음과 신뢰라는 콘크리트 뭐라고 할까? 댐. 단단한 댐. 그렇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모래성이 아니거든요. 네. 네. 아, 참. 그래서 이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연 씨가 아이들에 대하는 면에 있어서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애들이 좀 더 커나가면 다 보살피고 보호하는 양육자 역할이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거에서 오는 상실감 그리고 그것을 필요치 않는 그거에서 얘네들이 날 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또 7째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를 어린이를 낳으면 떠날 수 없어요. 예, 또 양육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물론 다복한 건 너무 얘기는 좋지만. 많이 했어요. 뭐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어머. 나중에 아기가 없어져 한 4살 막내가 4살 5살쯤 되니까 저희가 둘 다 이제 너무 우리 집에 아기가 없다. 너무 허전하고 아기가 있었을 그때가 너무 행복했는데 이건 우리 이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인가 막 이런 얘기를 사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끼리는 많이 했었어요. 그 분주했던 그게 너무 그리운 거죠.
몇 년 기다리시면 또 우리 첫째랑 둘째가 맞아요. 이제 성인이 돼서 네네. 손주를 기다려요. 그렇죠. 그건 또 다른 행복일 네. 겁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래도 비찬이가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대요. 그런 말을 저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닙니다. 본인이 행복했던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말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는 창피해서 이제 그래? 그게 될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하고 마는데 돌아와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죠. 대박이라고. 비찬이가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 가족이 아닌 다른 가까운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른 관계에서는 좀 어떠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야, 이거는 팩트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전혀 안 만납니다. 예, 전혀. 친구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만납니다. 멤버들 말고는. 그걸 멤버들도 알아요. 아무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친구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친구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한 12명 정도 계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일 사랑하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각자 우리에게 우리 서로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친구는 중요한 게 아니야를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만납니다. 저는 대놓고 이야기해요. 어떤 형님들이 뭐, 야, 여기 되게 중요한 자리야. 높은 분들도 계시고, 여기 오면 형님, 제가 더 높아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중요하고, 이 시간과 그 시간을 비교했을 때 이 시간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너는 뭐,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러면서 전화 끊으시고 이해를 하죠.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심심해하고 못 견뎌하고 차에 탔어? 이러고 전화 와요. 여보세요? 안 하고 이렇게 받으면 차에 탔어. 나 차에 탔으니 이제 통화를 할 거야 라는. 계속 같이 있었는데 통화로 또. 네. 이거는 집착의 시작이 아닐까? 집착하게 되지 않을까 끝내는 이렇게도 생각이 걱정이 됐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좀 궁금한 게 이렇게 가족에게만 아주 몰두하시는 이제 그런 이유가 혹시 지원 씨의 이 내면 안에 좀 외로움과 고독감 혹시 좀 이런 게 있어서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문정환 성검사 제가 이렇게 우리 지원 씨 하신 거 몇 가지 요거는 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네. 내가 늘 원하기는 함께 있는 것. 함께가 너무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것 이퀄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외로웠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먼 훗날의 외로움. 네. 제가 이렇게 썼죠. 네, 그래서 우리 지원 씨 내면 안에 외로움이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좀 외롭게 크셨어요? 우선은 그 집에서 어릴 때 제 기억 속에 집에서 부모님과 뭘
이렇게 맛있는 뭐 외식을 한다든지 집에서 재미있는 게임을 한다든지 그거는 그냥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리고 또 남동생이 이제 하나 있는데 남동생과의 추억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쭉 크면서 좀 가족이 좀 친밀하고 끈끈하기보다는 좀 소원하고 대면대면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럴 만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좀 예, 우선 너무 바쁘셨고 네. 두 분 당연히 이제 맞벌이셨고 늘 싸우셨어요. 늘 집에서는 이게 좋은 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친구에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랑을 나누고 싶고 네. 뭔가 즐거운 어떤 스킨십을 하고 싶고 네.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 거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친구들에게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럴 그런데 수 있죠. 거기에서까지 네. 친구들하고 매일 같이 자면서 하루는 우리 집, 하루는 너희 집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정말 많이 의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부터 드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자녀는 내가 부모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존재구나. 또 부모가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대해주는구나.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이것을 받기 원하는 거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의 어떤 자존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쫙 느끼고 커나간단 말이에요. 또 지연 씨는 워낙 사람 자체가 누군가 내 옆에서 굉장히 나한테 따뜻한 이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충분히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 채우기 위해 찾죠. 그게 아마 친구였던 것 같아요. 친구와 굉장히 지금 자녀와 관계를 맺듯 아주 밀착된 맞습니다. 네. 그냥 거의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관계를 맺으셨는데 보통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은요, 일부 관계에 굉장히 이제 많이 몰두를 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굉장히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몰두를 하는데 한때는 그러셨다가 지금은 거의 가족 이외의 모든 관계를 다 지금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들으면서 이거 뭔가 굉장히 믿었던 사람,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네. 이런 굉장히 깊은 배신감. 그냥 지연 씨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뭐 이렇게 배신을 할 수도 있네. 이런 아주 깊은 상처를 입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제가 30살 될 무렵에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제가 진짜 밤을 새고 울었지. 내가 밤을 새고 울었어요. 아침에 예배를 한참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배 중에 이제 새벽에 날을 새고 친구가 이제 술을 먹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뭐 하냐? 나 이제 새벽이니까 나 이제 새벽 5시니까 이제 일어나서 가족끼리 예배 좀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전화해야 되고 이제 예배 이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뭐, 야, 우리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하고, 너 애들 뭐 너만 애기 있어? 너만 가족 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해? 말해? 이건 정말 연을 끊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 친구라는 관계 자체가 굉장히 마음의 어떤 감정에 소모되는 리스크만 계속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구나. 이거 정말 쓸데없구나. 그냥 끝내자. 내가 이 정도의 관계에 지난 20년을 그렇게 서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님께 인사하면서 내가 그렇게 무슨 가족처럼 올인했구나.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얘기야.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얘기야.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에 마음이 상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의 관계로 생각하면 그거는 사무적인 관계라고 보니까 사무적으로 깔끔하게 딱 계산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데 지연 씨 입장에서는 어릴 때 친구들은 그냥 친구가 아닌 거죠.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어쩌면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그런 맞습니다. 관계였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관계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면 이제 슬픈 거지.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하고도 약간 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관계가 바뀌는 거는 배신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게 너무 강력하게 자리를 잡으면 네, 네. 아이들은 아빠를 배신한 게 아니라 네. 아빠가 줬던 그 깊은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성장해서 더 좋은 쪽으로 변해 나가는 건데 이 변하는 거를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 더 마음이 네. 힘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네. 친구들하고 놀고 왔는데 표정이 너무 환하고 너무 좋으면 행복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와서 나를 봤을 텐데 식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두근두근. 이거. 근데 이거는 제가 삶에서 이게 너무 많은가 봐요. 지금 그러니까는 모든 어떤 누군가가 주변에서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배신이라고 느끼는 네. 그런 면이 있으시죠? 게 생기는 거죠. 네. 저희 아버지한테도 우리가 캠핑을 가는데 캠핑을 다 같이 가는데 캠핑을 이제 안 가시겠다고 이번에 안 갈게 하면 배신감이 들어.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제가 아빠는 가족을 사랑 안 하,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아빠하고의 시간이 없지.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내가 다 가서 먹여드리고 다 해드리겠다는 건데 이거를 거절하시네. 아빠는 마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는 거죠. 부모님도 이제 힘드실 나이잖아요. 근데 되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안 가겠다는 얘기를. 네.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요. 막. 떼쓰는 애기처럼 아이처럼 왜 안 가려고 하냐고, 왜 이 귀한 시간을 안 누리려고 그러냐고 화를 내고, 그러면 그래 갈게 또 이렇게 하고 오세요. 근데 혹시 이제 그래도 홈스쿨링 한 10년 시키신 게 혹시 지원 씨처럼 친구 관계에서 아이들이 좀 이 사랑의 배신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될까 봐 하는 우려 때문에 좀 그렇게 결정하신 면도 조금 있으세요? 네. 갑자기 훅 들어갔군요. 와, 예.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뭐, 왜 홈스쿨링을 하게 됐냐? 뭐, 애가 문제가 있었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냐? 우리는 알죠.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마음에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친구라는 존재를 우리는 선물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맨날 있었어요. 네. 그 말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런 속는 관계에 그 삶을 아이들이 살지 않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들어보면 어쨌든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가족밖에 없네 결국은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와. 가족밖에 없고 결국 혈연, 결혼과 그 밑에 혈연 이렇게 맺어지는 게 아닌 거는 의미가 전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없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거예요. 네.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친구 관계에서 겪었던 그 아픔을 아이들의 친구 관계에도 똑같이 일반화시키면 그건 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지원 씨가 돌아가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부모님이죠. 네. 엄마고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내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우리 명선 씨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들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비찬이 태어날 무렵에 이제 부효 씨 첫 데뷔해서 이제 막 데뷔한 신인이니 아기가 있다고 말을 밝힐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나름 지금 아이돌처럼 막 이렇게 학생 팬들이 많을 때라서 쓰레기도 막 뒤지고 여학생들이 집 앞에서 저희 어머님 얼굴을 한번 알고 어머님이 내다버린 쓰레기를 이렇게 뒤진 거예요. 근데 거기 아기 기저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머님이 쓰레기를 저기 멀리까지 가서 버리고 되게 007 작전으로 막 그때 다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족들과 지낼 수 없었고 그래서 아예 절단된 생활을 했었어요. 비찬이가 4살 때까지. 제가 미혼모로 우리 큰애를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제 앞으로 호적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되게 작은 단칸방 같은 데에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저하고 비찬이랑 살았지 남편하고 산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고 남편대로 뭐 일한다고 뭐 사업을 해보겠다고 막 그런 걸 하다가 그게 VOS가 해체 위기를 맞으면서 그 무렵에 다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일이. 믿었던 사람도 떠나가고 배신당하고 남은 건 빚더미고 이제까지 번 건 하나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모든 게 물거품이 돼가지고 쫄딱 망해서 저희가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저는 사실 기뻤어요. 아무에게도 표현을 못했어요, 이 기쁨을. 왜냐면 너무 그 직업에 대한 원망이 많아가지고 이제야 비로소 저 직업을 때려치게 됐구나.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너무 하면서 기뻤어요. 그때 노예 해방되는 것 같은 그런 막 자유함을 느껴서 저는 굉장히 그 상황이 좀 괜찮았어요. 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명선 씨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은 의식주를 함께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를 나누고 의식주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타인, 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바로 사회적 면역력이에요. 사회적 면역력은 가정에서 다 터득하기는 어려워요. 네, 세상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 별별 사람 안에서 겪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겪는 과정이 어떨 땐 되게 아프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해요.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이러한 상황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나가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사회적 면역력이거든요. 요거를 함께 잘 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면역력을 키우러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괜찮아. 응원해주고 싶네. 그쵸. 네. 그쵸. 네. 나가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그걸 생각하니까. 키우러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일단은 아이들한테 아예 그냥 딱 선언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사회적 면역력이 생기게끔 아빠는 너희들의 어떠한 조금씩 밖으로 나가고 독립해 나가려는 과정을 응원한다. 너무 생각보다 좋은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그런 그 시간을, 그 날짜를 되게 기억하면서 그걸 좀 우리 부모가 좀 딱 선언해 줬어. 뭐 이러면서 애들이 좀 되게 또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준비를 해갖고 와봤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다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첫째, 기찬이. 어떡해. 이렇게 강찬이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와, 이거는 이거 우는 거 아니야? 우는 거 아니야? 정말 끝내주는 솔루션이다. 와. 투게더 졸업장, 성명 박비찬. 아들 박비찬은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자, 이거 뒤에 여기다. 울을 것 와. 같았어 내가. 아유.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부모의 넘치는 사랑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내면을 단단하게 다져왔으므로 이제 투게더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23년 8월 5일 대표 박지현. 네. 네. 아. 아이들이 와, 진짜 좋아할 이거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것 같아. 이 글 6줄로 제 삶이 다 느껴지고 와,